벡터에서 내적을 배울 텐데, 내적은 여기 벡터에서 많이 중요합니다. 웬만한 데 다 내적 들어가고. 책대로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평면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는 게 여기 시점 기준으로, 벡터는 저기 멀리 있을 수도 있는 친구인데, 시점을 통일해서 시점을 같게 만들어서 표현을 해보면, 벡터가 하나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하나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요 사이에 있는 각을 벡터 사이 각이라고 합니다. 예각일 수도 있고 둔각일 수도 있겠죠. 벡터를 데려왔는데 이런 형태가 된다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여기를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각에 대한 정의, 벡터 사이 각에 대한 정의다. 그 다음 내적의 정의가 뭐냐 그러면, 예각일 때는 절대값이랑 절대값이랑에다가 코사인을 곱하세요입니다. 벡터 자체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내적은 절대값이 되면서 방향이 없어지고 값이 되고 값이 되어서 얘는 그냥 스칼라 값, 값만 존재하는 형태가 돼요. 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적의 정의는 정의니까 우리가 그냥 암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A의 절대값, B의 절대값에다가 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서 내적을 표현합니다. 둔각이 될 경우에는 코사인으로 이거를 끄집어 내리긴 내리는데 마이너스가 달린다라는 형태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으냐면, 이게 물리적으로 보면 일이랑 개념이 많이 비슷하긴 해요. 내가 물체를 이쪽으로 끌었는데 실제로 그 물체가 이쪽으로 내가 힘을 가했는데 물체가 이만큼 움직였대. 그럼 일이라는 것은 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면 실제로 나는 이만큼의 힘을 주었지만 물체에 가해진 힘은 요만큼만 효과를 낼 거기 때문에 비절대값에다가 코사인 세트하게 되면 물체에 가해진 힘은 요 정도의 효과를 내고 힘이랑 물체가 움직인 거리 해가지고 1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슷하죠. 거의 같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 힘을 줬는데 힘을 여기로 반대 방향으로 줬는데 물체가 반대로 움직여 버렸네. 이거는 방해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1을 한 거죠. 그래 되면 벡터가 마이너스다라고 해서 물리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개념은 비슷한데, 그렇다고 앞으로 항상 일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할 수는 없으니까 앞으로 문제를 풀 때는 그림자라는 개념을 조금 이야기를 할게요. A 벡터랑 B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의 내적을 구할 때 굳이 B만 수선을 이렇게 내리냐면 그게 아니라 A를 수선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 서로 대등한 관계니까. 해서 한 벡터에서 반대편 벡터로 코사인 해가지고 그림자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그림자의 길이랑 원래 여기 바닥에 있던 기준 벡터랑 기준 벡터 길이랑 그림자 길이랑 둘이가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로 곱해주고, 여기서는 이쪽 벡터랑 이쪽 벡터에 대해서 여기를 기준 벡터라고 표현합시다. 기준 벡터가 이 방향인데 여기서 그림자를 내렸더니 그림자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내적이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림자라고 표현하는 게 나중에 좀 복잡한 평면 도형에서 내적 찾을 때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는 요거 절대값에다가 요거 절대값 해가지고 코사인인데, 코사인을 여기에다가 붙여주면 그림자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요거 그림자, 그 다음에 A 벡터 절대값 둘을 곱해서 내적으로 하자.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로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그 다음에 A 하나라도 0벡터 되는 순간에는 얘는 내적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자라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절대값 요거 길이에다가 예각이라고 치면 요거 값 곱한 게 그림자 길이, 그림자랑 요걸 바닥이라고 하죠. 바닥 벡터의 기준 벡터의 길이, 그림자 길이 둘을 곱하면 내적이다. 뭐를 기준으로 삼을 건가, 뭐를 바닥면으로 삼을 건가는 그림 보고 판단하면 돼요.
벡터에서 내적을 도형에서 직접 찾는 문제보다는 위치 벡터에서 좌표를 찾는 문제가 우리가 마주할 문제가 훨씬 더 많을 건데, 최종적으로 A 벡터가 위치 벡터에서 시점을 원점으로 데려왔을 경우에 A1, A2라는 위치 벡터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 B 벡터가 B1, B2라는 좌표로 위치 벡터로 표현이 될 때 내적 자체 표현은 굉장히 쉽습니다.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해서 둘을 더하면 돼요. 좌표만 알면 내적 구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암기를 해줘야 되고, X끼리 곱하고 Y끼리 곱한 다음에 둘을 더하자. 그래서 연습 한번 해보면 얘랑 얘랑 곱하면 3 되는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 되는 거고,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해서 내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가를 이제 한번 찾아봅시다. 이게 몇 페이지지? 133페이지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 뭐냐 그러면 A 벡터를 좌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도 좌표에 의해서 길이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벡터를 좌표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 벡터로. 그럼 여기 절대값도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요 AB 벡터에 대한 절대값을 요 AB 벡터의 절대값이라는 것은 결국 이 점이랑 이 점 두 점 사이의 거리랑 같은 개념이니까 우선은 AB 벡터의 절대값을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교재에서 좀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조금만 줄여볼게요. AB 벡터는 OB 벡터의 AB 벡터는 OB 빼기 OA 벡터에 대한 뭐 이런 형태의 절대값이랑 같은 개념인 거고, 절대값을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제곱의 절대값은 그냥 제곱하고 같으니까 각각을 제곱을 하고 OA 벡터를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 2의 OA의 OB 벡터. 바로 적으면 좀 헷갈릴 것 같긴 한데 이거를 계산하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AB 벡터에 대해서 절대값의 제곱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같은 벡터에 대해서 내적을 구하게 되면 AB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AB 벡터가 똑같은 게 있어서 얘는 코사인이 0인 거잖아. 코사인 0은 1이죠. 그러면 내적을 하면 이게 방향성이 없는 값이 된다고 했는데 AB 벡터가 여기서까지 벡터 AB 벡터 내적 AB 벡터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길이에 대한 제곱이 될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요거를 먼저 표현해서 실제 요 절대값이 필요 없는 상황인데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앞으로 계속 쓸 표현이니까. A 벡터가 이렇게 있어. A 벡터, 얘가 A 벡터인데 A 벡터 내적 A 벡터가 뭐겠느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요 선분, 여기서까지 선분 길이 곱하기 선분 길이 곱하기 코사인인데 얘 세타가 0이잖아. 둘이 벡터가 같은데. 그렇다면 얘는 A 벡터의 절대값이랑
곱하기 A 벡터의 절대값이랑 코사인 0이니까 얘가 1되니까 얘는 A 벡터의 절대값 제곱하고 같지 않겠나? 여기까지 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은 벡터에 대한 내적은 제곱 어떤 벡터에 대한 절대값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B 벡터에 대해서 절대값 제곱은 쪼개기 전에 얘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요 개념으로 보세요. 얘의 절대값이 이거라고 치면 얘는 AB 벡터 내적 AB 벡터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 것 같다 싶죠. 지금은 아직 잘 개념이 안 올 수 있는데 앞으로 보다 보면 그냥 이게 같은 거구나. 그 다음에 쪼개면 좀 이해가 잘 되려나. AB 벡터를 OB 벡터랑 OA 벡터로 쪼개고 내적 그 다음에 OB 벡터 빼기 OA 벡터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벡터 자체에 대한 성질이죠. 벡터의 뺄셈 형태의 성질인 거죠. 얘는 선분 AB 길이라는 건 좀 당연한 사실인 거고.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게 요거 내가 지금 보충학습 설명하려고 페이지 하나 점프했는데 벡터가 분배 법칙이 가능합니다. 전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는 요거 설명하고 다시 돌아갈게요. 요 앞 페이지에 있으니까. 자, 얘를 분배 법칙으로 얘랑 곱하게 되면 OB 벡터 내적 OB 벡터인데 그 다음 요 끝에 거 먼저 할게요. 끝에 거 하면 OA 벡터 내적의 OA 벡터가 되는 거고 중간에는 A 벡터, B 벡터 내적의 빼기고 여기도 똑같죠. 얘가 마이너스 2의 OA 벡터의 내적의 OB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교환 법칙으로 순서는 상관이 없잖아. OA 내적 OB나 OB 내적 OA는 계산하는 건 똑같으니까. 요 정도를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그 다음에 요게 뭐다? 같은 벡터에 대한 내적은 OB의 선분의 길이의 제곱이랑 같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OA 벡터 내적 OA는 얘는 뭐랑 같으냐면 선분 OA의 제곱하고 같을 것이고 여기서 설명했던 내용처럼. 그럼 얘를 좌표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AB 점의 요 점하고 요 점 길이 제곱은 A1 빼기 B1의 제곱 더하기 A2 빼기 B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여기로 갑시다. 요거 OB 제곱이니까 원점이랑 이거 길이 제곱이니까 얘는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이 되고 얘는 요거랑 같은 개념이니까 얘는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이 되고 맞죠? 얘가 빼기 2 곱하기 우리가 궁금하던 AB에 대한 내적 이거 지금 요거 알고 싶어 하는 거거든. 요 부분.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하게 되면 A1의 제곱 더하기 B1의 제곱 빼기 2의 A1 B1 더하기 A2의 제곱 빼기 더하기 B2의 제곱 빼기 2의 A2의 B2 이렇게 되는 거고 오른쪽에 얘가 똑같은 게 남죠. 그러면 B1 빼고 B2 빼고 B2 어디 갔나요? A1 제곱 빼고 A2 제곱 빼고 남는 거 보면 마이너스 2의 A1 B1 마이너스 2의 A2 B2가 얘랑 같다라는 소리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버리게 되면 마이너스 2로 나누게 되면 내적이 요거 더하기 요거로 남는 거잖아. 그래서 내적이 A 벡터 내적 B가 A1 B1 더하기 A2 B2가 돼요. 이게 증명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 요거 그냥 도형으로 잘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을 그냥 좀 도형틱하게 풀이한 거예요. 일단 증명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거는 최종 결론은 당연히 암기가 돼야 되겠죠.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곱해서 각각을 더한다라는 형태. 그 다음 뭐 둔각일 때도 성립하고 영벡터도 성립해요 라는 당연한 소리가 좀 따라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너무 증명한 겁니다. 내적에 대해서 앞부분에 그 내적 성질을 잠시 돌아갑시다. 자, 왠지 당연한 성질 같으니까 읽고 갑시다. A 내적 B는 A 절대값 B 절대값 코사인인 거고 B 내적 A는 B 절대값 A 절대값 코사인이니까 둘은 당연히 같겠죠.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AB 벡터를 실제로 더한 다음에 내적을 구하나 각각을 따로따로 내적을 구해서 더하나 뭐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벡터에서 내적이라는 게 그냥 곱셈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표로 방금 앞에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요거 증명은 요거 뒤에 페이지에 있는 거를 잠시 데려올게요. 뭐 따로 화면 불러서 하지는 않겠습니다. A 벡터를 여기다 바로 증명을 해 볼게요. A를 A1, A2라고 하고 B 벡터를 B1, B2라고 하고 C 벡터를 C1, C2라고 하면 여기에서 분배 법칙 하기 전에 좌변은 어떤 형태냐면 A1, A2 벡터랑 이 벡터랑 이 벡터를 더하게 되면 얘가 B1 더하기 C1이라는 X좌표, 벡터의 합은 Y좌표끼리 합이니까 B2 더하기 C2의 벡터 이런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좌변의 표현이죠. 좌변인데 벡터 내적은 어떻게 하느냐면 X좌표끼리 곱하세요, Y좌표끼리 곱하세요니까 이거 내적을 실제로 구해보면 A1, B1 더하기 A1, C1 여기 X좌표끼리 곱한 거고 더하기 Y좌표끼리 곱하면 A2, B2 더하기 A2의 C2 되는 게 Y좌표끼리 곱한 거고 둘을 더한 게 내적이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 좌변이 되는 거고, 우변은 뭐냐 그러면 A 내적 B가 뭐냐 그러면 A 내적 B는 A1, B1 더하기 A2, B2가 A 내적 B인 거고 A 내적 C는 A1, C1 더하기 A2, C2가 내적이니까 얘랑 얘랑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적은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아까 앞 페이지에서 증명할 때 뭐 할 때 써먹었냐면 요거거든요. 다음 성립함을 보이시오에서 A 내적 B에 대한 절대값을 어떤 형태로 안전제곱을 풀 거냐 하면 A 더하기 B 전체 내적에 대한 제곱의 절대값의 제곱이 각각에 대한 내적, 같은 벡터의 내적이랑 같은 개념이다. 요거는 중요해요. 그냥 단순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를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벡터, 같은 벡터의 내적이랑 같아서 이걸 분배 법칙을 다 쓰게 되면 A끼리 AB, AB, B끼리 이렇게 돼서 A 내적 A, 그 다음에 AB 또는 BA가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B의 절대값이, B 내적 B가 되는 형태고요. 그래서 얘는 절대값이랑 같고, 얘도 절대값이랑 같고, 내적은 교환법칙 순서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바로 앞 페이지에 증명할 때 썼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내적의 성질에서 분배 법칙이 이런 성질에 의해서 좌표로 표현되는 내적에 의해서 먼저 증명을 하고, 그 다음 이런 교환 법칙이라든지 분배 법칙이 가능하므로 나름 굉장히 중요한 요 등식이 성립함을 알 수가 있고,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해야지 앞에 벡터 내적 증명할 때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흔히 보는 합차 형태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냥 분배 법칙을 그대로 해보면 여기 있지만 이거랑 요거랑 먼저 하게 되면 A 내적 A가 되고, 요거랑 요거 하면 마이너스 A 내적의 B가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내적의 A가 되고 마이너스의 B의 내적의 B가 되는데, 이 둘은 같은 거니까 없어지고요. A 내적 A가 절대값 제곱이랑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의 제곱이랑 같아요 라는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벡터의 내적 어떤 벡터라서 얘는 방향성이 없는 스칼라 값인 어떤 수로 값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 성질을 가지고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보면 이렇게 증명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개념은 이겁니다. 어디 갔나요? 결론은 아까 앞에서 적었던 거. 이거랑 같은 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벡터가 음수라서 둔각이어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냥 요 양수 범위에서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두 평면 벡터가 좌표로 주어져 있다면 그 각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찾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는 미적에서는 배운 적 있죠. 미적에서는 어떤 형태로 구했냐면, 요 좌표가 있다면 A1, A2가 있다 그러면 요 X축이랑 얘가 이루고 있는 각을 알파라고 해서 찾을 수가 있고, 얘가 B벡터가 이루고 있는 좌표가 B1, B2가 된다면 요 B벡터가 X축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할 때 좌표에서 우리는 탄젠트 알파랑 탄젠트 베타가 계산이 가능하죠. 그럼 요 사이에 끼어 있는 각을 세타라고 한다면 탄젠트의 세타를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덧셈 정리에 의해서 값을 계산할 수는 있어요. 정보를 알 수는 있습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당연히 코사인 세타도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미적의 방법을 써도 되긴 됩니다만, 내적에서 우리가 뭘 알고 있느냐 그러면 A 내적 B가 절대값의 A, 절대값의 B, 코사인 세타라면 코사인 세타를 이런 덧셈 정리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가지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코사인 세타는 요게 내려가게 되면 절대값 곱하기 절대값에다가 내적 이런 형태로 하면 얘가 코사인을 구할 수가 있어요. 절대값이 이게 좌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절대값은 간단하게 줄여서 여기에서는 A1의 제곱 더하기 A2의 제곱, 이게 A 벡터의 원점까지의 절대값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B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으로 절대값 표현이 되는 거고, 내적은 절대값 아닙니다. 이게 코사인이 둔각되는 순간 이게 음수로 바뀌어야 되죠. 코사인 음수잖아. 얘는 지금 분모는 양수값이죠. 그래서 내적이 A1, B1 더하기 A2, B2인데 이걸 따로 분리하지 않아도 여기에 대한 좌표,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건 아예 그냥 무시해버리고 상관없습니다. 코사인 세타 자체는 둔각이 되는 형태라면 내적이 음수 나올 거라서 코사인은 자동적으로 음수 나옵니다. 해서 우리 좌표를 알면 이 형태로 덧셈 정리를 가지 않아도 내적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는 있어요. 이거는 계속 기억해 두면 좋겠죠. 요거를 기억하지 말고 이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절절분의 내적입니다. 코사인은 절대값 분의 내적이에요. 코사인은 절절분의 내적. 절대값 분의 내적. 다만 좌표로 주어져 있어야 구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자. 책에서 어디서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어딘가 뒤에 찾느니 여기서 먼저 이야기해보면 이 코사인을 안다라는 것은 사인 세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굳이 공식으로 적지는 않겠어요. 루트 속에다 얘 막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코사인을 안다라는 것은 사인 세타를 안다라는 이야기고, 사인 세타를 안다라는 것은 넓이를 2분의 1에 여기 절대값이 A 벡터에 대해서 절대값, B 벡터에 대해서 절대값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에다가 여기서 방금 구한 사인 세타를 곱해주게 되면 그 벡터로 표현되는 삼각형 OAB에 대해서 넓이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좌표를 알면 삼각형 넓이를 사선 공식 말고 이거 결과물은 사선 공식하고 같아요. 한 점이 원점이 되게 되는 사선 공식 쓰면 여기서 나오는 건 뭐 비슷한 느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내적을 이용해서 구하면 그걸 갖고 사인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코사인 구할 때 하면 우리는 절대값을 구해 놓은 거잖아. 요 절대값을 여기에다가 요 절대값을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구한 사인을 여기에 대입하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하면 돼요. 내적 연습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로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는데 여기는 2가 되고 얘는 길이가 3이 되고 그림자 내렸더니 1이 되더라 라고 한다면 내적은 요거 전체 길이 3이랑 그림자 길이 1이랑 곱해서 여기에서 내적은 3이 돼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 그 다음에 90도가 되게 되면 길이에 상관없습니다. 길이가 3인 A 벡터가 있고 수직이 되는 B 벡터가 있는데 길이가 2다 해도 얘가 90도가 되면 코사인 세타가 0이기 때문에 얘는 벡터가 0이 될 거고 둔각이 되게 되면 음수 될 거고. 자, 그러면 1번 OA, OB 물어봤습니다. OA랑 OB 정삼각형이죠. OB에서 이거 그림자 만들게 되면 OA의 그림자 길이는 1인 거잖아. OB의 변의 길이는 2가 되죠.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2라는 형태로 생각을 하자라는. 그 다음에 OA 벡터랑 OM 벡터인데 이건 잘 생각을 해보세요. OA 벡터를 그림자를 내리면 OM하고 같지 않나? 그럼 얘는 뭐가 되느냐면 같은 방향이니까 양수고 OM 선분 길이에 대한 제곱하고 같겠죠. 선분이라고 했으니까 절대값 안 붙여도 될 것 같아. 벡터로 했으면 내가 절대값 붙였을 텐데. OM 선분 길이에 대한 제곱하겠죠. 여기에서 수선 내려서 그림자 찾으면 OM이니까. 그래서 OM 길이가 루트 3이니까 요거 제곱하게 되면 이 값은 3이 되는 형태가 나오대. 그 다음에 OM 벡터랑 AB 벡터는 OM, AB는 수직이잖아. 그럼 얘는 굳이 계산 안 해도 0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OA 벡터랑 AB 벡터는 자 이게 시점이 같지가 않지. OA랑 AB는 시점이 같은 게 아니잖아. 그럼 시점을 통일해야지 사이에 끼인 각이 보이죠. 그럼 얘는 어떻게? 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런 형태의 벡터로 AB를 데려오면 OAB, 이 C라고 할까? AB 벡터 대신에 OA 벡터의 AB 대신에 얘를 OC 벡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거는 막 그림자를 이쪽 반대편으로 돌려서 생각해도 되는데 얘는 그냥 원론적인 정의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OA 절대값이 2가 되고 OC의 절대값도 2가 되는데 사이에 끼인 각이 여기서까지는 120도인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코사인에다가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그 다음 OA 같은 벡터는 뭐다? OA 벡터 절대값 제곱하고 같고 선분 OA 길이에 대한 제곱하고도 같고 그래서 얘는 OA 길이가 2니까 얘는 4가 되는 형태예요. 이게 내적이다라는 거예요. 내적이 기하적으로 주어져 있어도 물론 계산 잘 해야 되지만 성분으로 주어져 있을 때는 계산하기는 편합니다. 얘도 좌표로 만든 다음에 X 좌표끼리 Y 좌표끼리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A-2B는 좌표를 계산을 해서 얘를 4,-7로 만든 다음에 A 벡터랑 A-2 벡터랑 좌표로서 나란히 두고 내적 구하면 X끼리 Y끼리 해서 내적을 계산한다. 그래서 성분하면 내적도 굉장히 편하게 계산이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A 내적 B가 14가 되는 경우라면 이거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X에 대한 1차식이 나올 텐데 X에 대한 1차식이 14가 되도록 X를 결정. 이게 성분으로 표시된 내적에 대한 표현입니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문제 형태인데, A에 대해서 절대값이 2라는 이 이야기는 A 벡터에 대해서 절대값 제곱이 4라는 소리고, 얘는 A 벡터랑 A 벡터랑 의 내적이 4다. 요 힌트를 이런 형태로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 벡터의 절대값이 1이라는 것은 제곱도 1인 거고, 얘는 B 벡터의 내적이 1이에요 라는 힌트로. 그럼 마찬가지로 얘 절대값이 2라는 말은 이건 바로 제곱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요거에 제곱했을 때 얘가 2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A 벡터랑 이게 2가 돼요 라는 요런 힌트가 돼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정리해 보면, 분배 법칙을 썼을 때 A의 나중에 실전에서는 이렇게 적어도 되고,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합쳐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2의 A, B에 대한 내적,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 부분이 4인 거니까 얘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1이 되니까 1이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3, 2를 나누니까 이게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한 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첫 번째 A 내적 B는 이제 여기서 답 찾으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바로 제곱을 했을 때 이제는 뭐 익숙하게 A 내적 A 안 해도 요거 완전 제곱 풀듯이 9의 A 내적 A를 A 절대값의 제곱으로, 그 다음 완전 제곱 풀어서 중간에 내적으로, 그 다음에 B 벡터에 대해도 BB 내적이 아니라 그냥 B 절대값의 제곱으로 표현한 다음에 아는 거 대입하면 되죠. A 제곱 자리에는 4를 B 제곱 자리에는 1 넣고, 그 다음 내적 자리에는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제곱근 루트를 씌워주면 절대값을 알 수가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습니다. 지금은 좀 쉬운 거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게 중요한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각은 갖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코사인 세타는 한글로 기억합시다. 절대값, 내적. 내적 정의가 절대값 곱하기 코사인 세타니까. 좌표로 주어져 있으면, 성분으로 주어져 있으면 벡터에 대해서 내적이랑 절대값 구하기가 굉장히 쉽죠. 나머지 풀이는 위에 거 보고 하겠습니다. A-B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 그 다음에 A-C 하면 이렇게 표현. 여기도 절대값은 루트가 되고, 여기도 절대값이 루트가 되는 건 쉽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내적은, 이 두 벡터에서 내적은 x끼리 y끼리 해서 계산하게 되니까 0이 되더라. 이걸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면 되죠. 분자가 0이니까 실제로 뭐 분모가 루트가 되든 상관없었던 거고, 코사인이 0이 되는 경우는 2분의 파이 90도다. 이 두 벡터에서 한 벡터가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되면 예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90도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둔각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180도가 되는 거고, 넘어가면 다시 얘가 사이의 각은 둔각이 되는 거잖아요. 최대치는 요래 되면 90도고 요래 되면 다시 예각이 되는 거라서 최대치는 180도예요. 그래서 가능한 각 세타 범위는 0도 가능하고 180도 가능해요. 이 중에서 코사인이 0이 되는 경우는 2분의 파이 밖에 없으니까 수원에서 일반각하고 느낌 다릅니다. 사이에 긴 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각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코사인을 구해서 그 각의 정보를 얻죠. 그 다음에 코사인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절절내적인데, 200대 1에 대해서 절대값은 문제에서 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내적을 어떻게 구할 건가? 내적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죠. 양변을 제곱을 해보면 얘가 A-B 벡터랑 A-B 벡터 내적하고 같다 라는 성질에 의해서 A 내적 A가 A 벡터의 절대값, 그 다음에 B 벡터에 대한 절대값. 얘가 3이 되고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고 얘가 1이 되고, 제곱하면 루트 7의 제곱이니까 7이 되고요. 넘기면 마이너스 3, 2를 나누게 되니까 얘가 2분의 3인 걸 알게 되더라. 이게 요 자리에 들어가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 알고 얘를 대입을 해봤더니 코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더라. 코사인은 주어진 각 내에서는, 뭐 여기서는 벡터가 내적이 양수라서 같은 방향이겠네. 같은 방향이 아니라 90도보다는 각이 작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제한이 없어도 두 벡터가 이룰 수 있는 각은 180도가 최대치죠. 그 중에서 코사인이 2분의 1이 되는 거는 60도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코사인 값으로 60도를 찾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벡터 내적 파트에 들어있긴 한데, 이거는 삼각형 도형 넓이 구할 때 잘 쓰입니다. 좌표가 주어져 있을 때 한 점이 원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넓이는 굉장히 좀 편리한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요. 좌표로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얘가 비록 원점이 아니어도 도형을 요런 형태로 자른 다음에 전체 사각형에서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을 빼서 구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계산 방법은 아닙니다.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는 게 사선 공식이죠. 이 점이 만약에 원점이 아니라 여기를 A1, A2, B1, B2 했으니까 C1, C2라고 한번 잠시 이름을 지어 봅시다. 얘가 C1, C2였다면 얘부터 한다면 B1, A2, B1, A2, C1, B2, 그 다음에 A1, C2 빼기, 이렇게 크로스하면 A1, B2, B1, C2, C1.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선 공식인데 몰라도 상관없는 거고, 이게 만약에 C1, C2가 0이 된다 그러면 이 부분이 0이 돼요. 얘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C2가 0이니까 얘도 없죠. 얘도 없고 얘도 없죠. 남는 것만 적어보면, 사선 공식에서 한 점이 0,0인 경우에 요거 먼저, 뭐 절대값이니까 상관없죠. 요거 먼저 적어봅시다. A1, B2에서 빼기 A2의 B1, 이런 형태로 줄어듭니다. 이게 사선 공식에서 한 점이 원점인 경우랑 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그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굉장히 좀 도움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서 떠 있다면, 이 점을 원점으로 평행이동을 시키고 이 점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 점을 평행이동을 시켜서 요 공식으로 쓰면 계산이 조금은 훨씬 더 간결하니까 이건 이런 형태로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사선 공식 몰라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사각형으로 자르면 되니까.
뭐 요렇게 생각을 하든 이제 내적으로 또 이 공식이 왜 내적에서 나왔는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삼각형에서 넓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 넓이에서는 2분의 1의 요 벡터 A에 대해서 절대값이라고 표현할게요. 절대값에 끼인 사인의 세타하면 표현할 수 있죠. 사인의 세타. 여기 사이에 있는 각을 세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요거는 계산이 가능해요. 우리가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산 가능한데 사인 세타는 당장은 모릅니다만 코사인 세타는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절대값 내적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는 요걸로 먼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사인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1 마이너스의 절대값 이런 형태가 될 테고 얘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표현하면 되는데 얘를 넣고 넓이를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얘가 속으로 쏙 들어가게 되면 루트 속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은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요거 제곱이 빠졌네요. 얘가 코사인이니까 요거 제곱입니다. 여기도 제곱이. 요거는 쏙 들어가면서 분모 없어지게 될 테고 그래서 사인 넓이는 2분의 1의 루트 속에 절대값에 대한 제곱, 절대값에 대한 제곱 빼기 내적에 대한 제곱 이런 형태로 표현이 돼요. 얘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적어 봅시다. 속의 알맹이 부분. 절대값의 제곱, 절대값에 대해서 제곱 빼기 내적. 절대값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값이니까 그 다음에 내적은 X좌표끼리니까 A1, B1 더하기 Y좌표끼리 A2, B2에 대한 제곱 이렇게 돼요. 요거 전개해서 풀어보면 A1, B1 제곱 없어지고 A2, B2 제곱 없어지고 요거 완전 제곱 형태로 A2, B1, A1 요거 표현된 A1의 제곱, B2의 제곱, 그 다음에 중간에 A2의 제곱, B1의 제곱, 그 다음 여기서 중간에 마이너스의 A1, B1, A2, B2 이 형태가 남습니다. 이거 완전 제곱 형태예요. A1의 제곱, A1, B2, A2, B1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해서 지금 여기 루트 속에 들어있는 것만 정리를 해봤는데 얘가 뭔가에 대한 제곱으로 표현이 돼요. 얘가 요 속으로 쏙 들어가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넓이는 뭐가 되느냐면 2분의 1에 제곱에다가 루트 씌웠으니까 절대값 형태가 되어서 A1의 B2, A2의 B1 이런 형태로 해서 넓이를 표현하면 됩니다. 내적하고 구별 한번 해볼게요. 내적은 A 내적 B는 그냥 X끼리 Y끼리 인 거고 내적은 덧셈으로 연결이 되고 앞에 2분의 1이 없습니다. 삼각형 넓이는 삼각형이라서 2분의 1이 있고 넓이라서 절대값이 생기고 그 다음에 X랑 Y랑 크로스로 X랑 Y랑 서로 크로스로 연결이 되고 마이너스다 해서 혹시 내적 공식이랑 좀 헷갈리지 말도록 두 개는 생긴 게 조금 다르니까 어째 보면 비슷하고 어째 보면 다릅니다. 자주 쓸 공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삼각형 넓이에서 좌표로 주어진다면 요거 저렇게 쓰면 됩니다. 한 개가 원점이 아니라면 어떻게? 평행이동 땡겨서 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